에 대한 이제 지시와 이제 또 설명을 해주신 것인지 되고요. 여기 약간의 토론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혹시 뭐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좀 질문할 것이 있거나 좀 의견이 좀 명확치 않은 게 있어서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 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스터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네. 우리 남희석 변리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의 국내법에 따르면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서 미국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한 누구도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참 논의가 됐던 그 ISD 조항이 미국에서는 이 ISD의 효과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볼 수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주권 면제 원칙은 이제 미국 국내 법원 내에서 미국 정부나 주정부 상대로 소송할 때 적용되는 거고, 근데 ISD는 이제 미국 국내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그 제3의 법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 판정부인데, 그 경우에도 그 이연법에서 일종의 그런 이제 이게 미국 연방 정부나 주정부가 누가 소송을 제기하면 내가 소송에 참여하겠다라는 걸 미리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입법부 미국 의회가 법률로 그걸 제정해놓지 않으면 소송을 못 한다는 건데, 이 연법 106조에서 그 투자기업 위반의 경우에는 그 미국 연방 정부가 피청국에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일종의 이제 그 주권을 그 절차에 관해서 주권을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ICD 절차에서는 이 주권 면제 원칙 적용 때문에 한국 투자 권리고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제대로 설명이 됐습니까?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직 우리 국내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공론화가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미국 알라바마주에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조지아주에는 기아가 있고, 근데 알라바마주 같은 경우에 한 번도 FTA를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주가. 그래서 만약 현대자동차가 알라바마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치면 그게 사상 초유의 일이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때가 그게 가능할지. 왜? 알라바마 주는 FTA 안 한다고 했으니까. 미국 주정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WTO 그 협정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인 주는 37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FTA보다 훨씬 수가 적습니다. 그 수용한 주의 숫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어제 오늘 미국 대법원, 미국 법원의 판사들하고 검사들이 그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겨레신문에. 우리 이 법원 판결, 사법부 판결을 ISD 제소 가능하냐 이 문제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 한미일 협정문 서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단서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한국 투자자 미국에 가면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 권리를 누리지 아니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미국 통상법을 그대로 따온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 투자자는 한국에서 대법원 판결, 예를 들어 론스타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그걸 ISD 제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는 방금 그런 협정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왜 미국 투자자는 미국의 최고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조항을 한미일 협정문에 집어넣음으로써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에 가서 미국 투자자 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불평등 조항이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알라바마주 말씀하셨는데, 이 교수님, 그건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알라바마주는 한미 FTA가 주 내에 적용되는 걸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이신 건지, 아니면 이게 일반배상법을 보면, 근데 알라바마 주정부가 취한 조치로 인해 한국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면 이 법에 따른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확실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중미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받아들인 주가 8개? 그 당시 제가 그때 봤을 때 8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미 FTA를 예를 들어서 알라바마 주가 예를 들어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이면 그때 가서 그럼 현대는 이런 어떤 소송상의 여러 가지 구제 수단이 있냐 없냐, 혹은 배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무슨 모조리 다 이게 회색 지대에 놓인다. 아니 알라바마 주도 그 연방 의회를 하원 상원 구성할 때 하원이 알라바마 주 출신이 가 있고 상원도 알라바마 주 출신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번 네. 그 비준동의안 이 헌법 통과시킬 때 거기 보면 한미 FTA를 어프로브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네. 승인하는 조항이 있고 거기 알라바마 주가 참여를 했는데 근데 그걸 나중에 주주가 주가 그걸 거부할 수 있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네. 그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메릴랜드 주 같은 경우에 심지어 주의회가 동의를 해야지 주지사가 오케이 사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전례가 진짜 발생한 게 지금 없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현대나 기아차가 거기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메릴랜드 주에 누가 우리 특히 투자를 했는데 메릴랜드 주의 주의회가 우리는 한미 FTA 안 한다. 그래가지고 주지사 사인을 안 해버리면 그때도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예, 미국이 통과시킨 그 이행법은 너무 회색지대가 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너무 회색지대가 많은 불완전한 입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효력의 범위도 연방에 미치는 것이지 주정부의 여러 관할권이 있는 투자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에 관한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이 한미 FTA 체결로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도 아직은 제대로 확정된 게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여태까지 또 있었던 예도 없기 때문에 이제 주가 그걸 승인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거라 과연 한국이 미국의 투자 또 미국 주정부와 관련된 기관에 투자해서 이런 이제 투자가에 관한 공공정책과 관련한 이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손해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를 주정부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다 청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도 아직은 이 세상에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것을 아직 확정 지을 수 없다라는 아주 불완전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미국이 각종의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에 투자한 그 사례를 가지고 미국 중재법정에서 한 예를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한국에는 거의 완전한 적용을 위한 아주 수미일관한 국내법을 만들어야만 되는 의무가 있고 지금 그 의무 이행을 위한 미국 정부의 조사가 검색이 지금 실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야만 이제 한국 정부의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말 절차나 모든 면에서도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오늘 이 토론회를 제책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기에 관해서 그거보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무슨 그 미국과 관련된 사정을 얘기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알라바마 주의 배상 규정에 의해서 주정부도 당연히 한미 FTA의 규정에 의해서 배상이 될 수 있다, 배상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관해서는 FTA를 원용해서는 뭐 배상 책임을 묻고 하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미국 이행법에서 이제 그거는 거부를 했으니까 뭐 어떤 개인도 FTA 협정문을 원용해서는 소인을 가질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하는 그 원인을 삼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협정문 가지고 할 수가 없고 결국 이제 개별 법을 보고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FTA 처리하는 방식이 미국과 우리가 달라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 불공정한 그 영역, 불평등한 그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좀 더 많은 숙고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에 관해서는 뭐 우리 오셨군 하신 말씀 없습니까? 저는 외교부 관련된 얘기 조금 하려고 하는데 통상교섭본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외교부 산하로 되어 있죠. 유래를 따져보면 DJ 시절에 치사한 얘기들 그냥 할게요. 그 캠브리지의 DJ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대통령 실패하고 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때 외교부에서 그렇게 극진하게 잘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 계실 때.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선물처럼 해서 지금의 외교통상국을 만들어주고 외교부의 권한을 확 키워줘서 그다음 그 전에 상공부했던 권한들을 다 옮긴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통상교섭본부는 국내 산업화가 유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유리돼 있고 외교부 쪽이랑 친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돼 있지 않고 국회하고 USTR이 훨씬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입법 체계랑 친하든지 아니면 자국 산업이랑 친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한국의 통상교섭본부가 지금 외교 라인만 친하고 국내 어떤 데도 지금 연결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 정부의 독주라기보다는 두 개의 정권에 걸친 외교통상부의 독주라고 지금 사실은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의 그 체계 그대로 두면은 다른 협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른 협정도 국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꼼꼼하게 보고 근데 이거 외교관들이 혼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 연구 체계도 문제가 많고 추진 체계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염두에 두면은 지금의 외교부의 시스템을 어떻게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건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걸 없애서 다시 분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FTA 관련돼서 지금 조약을 만드는데 교섭도 자기들이 하고 집행도 자기들이 하고 여기에 대한 해석도 자기들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독점시키면서 그렇다고 이게 무슨 다른 부처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냐면 그렇지도 않은 우월적인 지금 기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가 통과되면 사실은 한나라당이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보세요. 정치인으로서는 날치기 나서 한나라당이 지금 없어지겠다고 좀 난리가 나요. 민주당도 힘들어지죠. 민주당 내 원내대표님도 지금 뭐 트위터나 이런 들어가면 진짜 뭐 좀 죄송하긴 한데 위기거든요. 다 하나 빠졌어요. 기업들도 정부 눈치 보니까 지금 가만히 있지.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변호사나 경제학박사를 막 사야 된다는 건 내용도 모르니까. 근데 요즘 들어가면 월급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삼성의 현대에서 저한테 와서 분석해달라고 하면 제가 인력 받고 가겠어요. 10억 이상 줘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욕먹고 갈 건데. 근데 그런 다 보면 모두 다 나빠졌어요. 좋아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벌써 한 달 사이에 한나라당, 민주당 다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외교통상부가 좋아졌어요. 그게 한미 FTA 실체는 사실은 정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통상 관료 몇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독점적 권한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냐.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 대한 권한을 바꾸는 거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얼마든지 그건 추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걸 어떻게 무효화시키겠다 그러면은 만든 그놈들부터 무효를 만들고 총선과 대선 사이에 재교섭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